혹시 요즘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가끔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나이 들이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70대 사망 원인 중에서 뇌경색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뇌경색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다리에서 말이죠. 2022년 대한뇌졸중학회 발표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약 60%가 발병 전 다리와 관련된 이상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쳤다고 하더군요. 나이 탓이겠지 하고요. 저는 30년 넘게 노인 건강 상담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뇌경색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30분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다리에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 증상 7가지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정상이라는 얘기만 듣고 오셨나요?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나이 들면 다 그래요 하면서 그냥 넘어가던가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한테서요. 선생님, 저도 다리가 이상한데 병원 가니까 큰 문제는 없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피검사도 하고 다리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이상 없답니다. 그런데 자꾸 넘어질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뇌경색 전조 증상은 일반 건강검진이나 기본 혈액 검사로는 잘 안 나타납니다. MRI나 CT 같은 특수 검사를 해야 하는데 증상이 애매하면 그런 검사까지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3개월, 6개월 전부터 다리에 이상을 느꼈는데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셨다가 결국 큰 뇌경색을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서 그냥 넘어갔죠. 그게 신호였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편함, 그 이상한 느낌이 바로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춘자 씨, 72세 여성분이십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김춘자 씨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으셨죠. 매일 아침 동네 산책도 하시고 손주들 봐주시면서 활발하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쯤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오른쪽 다리가 가끔 저린 것 같았어요. 에이, 혈액순환 안 되나 보다 하고 다리를 주무르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 내려가는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휘청했지만 다행히 난간을 잡아서 안 넘어졌어요. 아, 깜짝이야. 조심해야겠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걸을 때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슬리퍼 신고 걷는데 오른쪽 슬리퍼만 자꾸 벗겨졌습니다. 바닥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고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다리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는 이상 없어요 하더랍니다. 혈액 검사도 정상이었고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 드시면서 근력이 약해진 것 같네요. 운동 좀 하세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춘자 씨는 안심했습니다. 그래,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요. 그래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아침마다 30분씩 동네를 더 많이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리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걸을수록 오른쪽 다리가 무거워지고 발끝이 자꾸 바닥에 끌렸어요.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갔고 그제서야 뇌 CT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뇌경색이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었고 작은 경색이 여러 군데 생겨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을 겁니다. 다리 증상이 그거였어요.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김춘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몇 달 동안 자신이 느꼈던 다리의 이상함이 뇌에서 보내는 신호였다는 것을요.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서 큰 후유증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김춘자 씨는 지금도 후회하십니다. 그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여러분, 왜 뇌에 문제가 생기는데 다리에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는 마치 큰 회사의 본사 같은 곳입니다. 모든 명령을 내리는 곳이죠. 다리를 움직이라는 명령도 뇌에서 내립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서 오른쪽 다리야, 앞으로 걸어 하고 전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전기 신호는 척추를 타고 내려가서 다리 근육에 도착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리를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갑니다. 마치 본사 사무실에 전기가 부족한 것과 같아요. 불이 깜빡이고 컴퓨터가 느려지고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뇌의 운동 영역이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다리로 가는 명령 신호가 약해지거나 아예 안 가거나 이상한 신호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거나 한쪽이 다른 쪽보다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관이 하루아침에 막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수도관의 때가 조금씩 쌓이듯이 뇌혈관도 서서히 좁아집니다. 콜레스테롤, 혈전 같은 것들이 조금씩 쌓이는 거죠. 처음에는 혈관이 70% 정도만 열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뇌가 어떻게든 버티거든요. 그런데 60%, 50%, 40%로 좁아지면서 뇌에 가는 피가 부족해집니다. 특히 활동할 때, 몸을 움직일 때 더 많은 피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리처럼 멀리 있는 부위부터 이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뇌에서 다리까지 신호가 가는 거리가 가장 길거든요. 전기가 부족하면 먼 곳부터 불이 어두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뇌경색 전조 증상이 다리에 제일 먼저, 제일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몇 가지 문제가 더해집니다. 첫 번째,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 있는데 나이 들면 마치 오래된 호스처럼 뻣뻣해지고 쉽게 상처가 생기죠. 두 번째,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같은 게 많아지면서 피가 걸쭉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혈관 속을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어디엔가 쌓이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 혈압 조절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하면 혈관 벽에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당뇨가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피가 손상되어서 혈전이 생기기 쉽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뇌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터지면 뇌경색, 뇌출혈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위험해. 혈관이 좁아지고 있어. 하고요. 그 신호가 바로 다리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들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에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 증상 7가지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특히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면 즉시 119를 불러야 합니다. 첫 번째,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집니다. 양쪽 다리가 다 약해지는 게 아니라 유독 한쪽만 힘이 없는 느낌이 듭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이요. 계단 오를 때 한쪽 다리가 잘 안 올라가요. 평지를 걸을 때도 한쪽 다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마치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는 것처럼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한쪽 다리가 덜 힘을 쓰는 게 느껴집니다. 무의식 중에 반대쪽 다리에 더 힘을 주게 되고요. 이건 단순한 근력 약화가 아닙니다. 뇌에서 그쪽 다리로 가는 신호가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한쪽 다리를 끌고 걷게 됩니다. 걸을 때 한쪽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려요. 발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는 거죠. 슬리퍼나 샌들을 신으면 한쪽만 자꾸 벗겨집니다. 특히 계단 오를 때 발끝이 계단 모서리에 걸리기도 하고요.
가족들이 보면 어머, 다리를 끄는 것 같아요 하고 말합니다. 본인은 잘 모르는데 옆에서 보면 명확히 보이거든요. 이것도 뇌에서 발목과 발가락을 움직이는 신호가 약해진 겁니다. 발을 들어 올리라는 명령이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갑자기 균형을 잃습니다. 멀쩡히 서 있다가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걷다가 이유 없이 비틀거려요. 넘어지진 않지만 휘청하는 거죠. 특히 방향을 바꿀 때, 뒤돌아설 때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돌아서는데 휘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단순히 다리 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에도 피가 부족해진 거예요. 네 번째, 한쪽 다리나 발이 차갑고 저립니다. 특별히 추운 것도 아닌데 한쪽 다리, 특히 발이 차갑습니다. 만져보면 반대쪽보다 확실히 시원해요. 밤에 자다가 한쪽 다리가 저려서 깨기도 합니다. 쥐가 나는 것과는 다른 찌릿찌릿한 저림입니다. 양말을 신어도 한쪽 발만 계속 차가워요. 핫팩을 붙이거나 따뜻하게 해도 금방 다시 차가워지고요. 이건 그쪽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뇌에서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다섯 번째, 다리 감각이 둔해집니다. 바닥을 밟는 느낌이 이상합니다. 마치 솜을 밟는 것처럼 감각이 둔하고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온도를 잘 못 느낍니다. 가끔 화상을 입고 나서야 이게 뜨거웠구나 하고 깨닫기도 해요. 양말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헷갈립니다. 신발 안에 뭔가 들어가 있어도 잘 못 느끼고요. 이것도 뇌에서 감각 신호를 받는 부위에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여섯 번째,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걸음이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빠르게 걸었는데 이제는 천천히밖에 못 걸어요. 보폭이 좁아집니다. 종종 걸음을 치는 것처럼 자주 걸게 되고요. 걸을 때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리거나 이상한 자세로 걷게 됩니다. 무의식 중에 불편한 다리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가족들이 어머,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말하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증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다리 증상이 심했다가 괜찮아지고 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침에는 다리가 이상한데 점심쯤 되면 괜찮아져요. 아, 별일 아니구나 하고 안심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날 또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번엔 더 심하게요. 이건 뇌혈관이 간헐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열리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건 뇌경색의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괜찮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언제든 완전히 막힐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증상이 있는데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응급 상황부터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완전히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 없을 때, 걷다가 갑자기 넘어지고 일어날 수 없을 때, 다리 증상과 함께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말이 어눌해질 때, 다리 증상과 함께 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올 때, 한쪽 팔과 다리가 동시에 힘이 빠질 때, 이런 증상은 뇌경색이 이미 시작됐거나 곧 올 거라는 신호입니다. 잠깐만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뇌세포는 피가 안 가면 몇 분 안에 죽기 시작합니다.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3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119를 불러야 합니다. 응급실에 가면 즉시 뇌 CT나 MRI를 찍습니다. 혈관이 막혔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빠르게 확인하고요. 만약 혈전이 생긴 거라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합니다. 막힌 혈관을 뚫는 약이죠. 빠르게 투여하면 뇌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7가지 증상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 안에 신경과에 가셔야 합니다. 나중에 가야지 하고 미루지 마세요. 언제 악화될지 모릅니다. 신경과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근에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뇌혈관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검사를 처방해 주실 겁니다.
보통 뇌 MRI나 MRA 뇌혈관 촬영을 찍습니다. 뇌 상태와 혈관 상태를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경동맥 초음파 검사도 합니다. 목에 있는 큰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보는 검사예요. 혈액 검사로 콜레스테롤, 혈당, 혈액 응고 상태도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향이 결정됩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혈액 순환을 돕는 약을 처방받습니다.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같은 거죠. 피가 엉키지 않게 하는 약입니다.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보호하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스텐트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시술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병원 치료 외에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의외로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는 약이나 수술보다 매일의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333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하기 쉽죠? 첫 번째 3. 하루 3번 물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점심 먹고 1컵, 저녁 먹고 1컵. 왜 물이 중요할까요? 우리 혈액의 90%는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잘 흐릅니다. 반대로 물이 부족하면 피가 걸쭉해져서 혈관에 쌓이기 쉬워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이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계속 땀을 흘리거든요. 아침에는 혈액이 제일 끈적끈적한 상태예요. 아침에 물 1컵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뇌로 가는 피도 잘 흐르게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200ml 정도 종이컵 하나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거든요. 단, 심장이나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 섭취량을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두 번째 3. 하루 3번 발목 운동. 이건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큽니다. 앉아서 하는 겁니다.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앉아서 해도 돼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발끝을 위로 당겼다가 아래로 쭉 펴는 거예요. 이렇게 10번. 그 다음 발목을 좌우로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이게 전부입니다. 왜 발목 운동이 뇌경색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발목을 움직이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합니다. 다리에 있는 피를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거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뇌로 가는 피도 원활해집니다. 온몸의 혈액순환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또 발목 운동을 하면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도 활발해집니다. 뇌의 운동 영역을 자극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먹고 1번, 저녁에 TV 보면서 1번. 한 번에 1분이면 됩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해요. 세 번째 3. 하루 3끼 혈관 청소 식사. 우리가 먹는 음식이 혈관 건강을 결정합니다. 혈관을 막는 음식이 있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은 뭘까요?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거요.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해요.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고요. 일주일에 2~3번 생선을 드세요. 구워 먹어도 좋고 졸여 먹어도 좋습니다. 둘째, 양파와 마늘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 있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이 엉기는 걸 막아줍니다. 매일 반 개씩 양파를 드세요. 생으로 먹기 힘들면 익혀서 먹어도 됩니다. 마늘도 매일 한두 쪽씩 드시면 좋아요. 셋째,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색깔 있는 채소들이 혈관에 좋습니다. 이 채소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혈관 벽이 손상되는 걸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를 드세요. 접시의 반은 채소로 채우는 겁니다. 넷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 같은 거요.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거죠.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세요. 처음엔 조금만 섞어서 먹다가 점차 비율을 높이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은 줄이세요. 삼겹살, 치킨, 튀김. 이런 건 가끔만 드세요. 짠 음식도 조심하세요.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립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요. 국물 음식을 드실 때 국물은 적게 드세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단 음식도 줄이세요.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혈당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과자, 빵, 케이크, 단 음료. 이런 건 특별한 날에만 드세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침 루틴.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물 한 컵 마시기.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천천히 마세요. 그 다음 발목 운동 1분. 침대에 앉아서 하면 됩니다.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세요.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해서 어지러울 수 있어요. 30초 정도 침대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세수하고 화장실 다녀온 다음 아침 식사하세요. 아침은 꼭 드세요.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점심때 폭식하기 쉬워요. 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 23가지면 충분합니다. 계란이나 두부로 단백질도 챙기세요. 낮 시간 관리. 점심 먹고 나서 10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기. 식후 걷기는 혈당 조절에 정말 좋습니다. 먹은 음식의 당이 혈액으로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집안을 천천히 걸어도 되고 날씨가 좋으면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아요. 단, 식사 직후는 피하세요.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걷는 게 좋습니다. 오후에는 낮잠을 30분 정도 자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오래 자면 밤잠에 지장이 있으니 30분 이내로 하세요. 알람 맞춰놓고 자세요. 낮잠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뇌 휴식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후 간식은 과일이나 견과류로 드세요. 사과 반 개, 귤 한 개, 방울토마토 한 줌. 이런 거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좋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 단,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 조심하세요. 저녁과 밤 시간. 저녁 식사는 7시 전에 끝내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잠을 자게 돼요. 이러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저녁은 점심보다 조금 적게 드세요. 밤에는 활동량이 적어서 많이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30분 정도 지나면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양팔을 위로 쭉 뻗었다가 내리기,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허리를 좌우로 비틀기.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요. 스트레칭은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도 돕습니다. TV 보실 때 앉아서 발목 운동 다시 한번 하세요. 광고 시간에 하면 딱 좋습니다. 1분이면 되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끄세요. 밝은 화면은 뇌를 각성시켜서 잠을 방해합니다. 대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세요. 물은 자기 직전에 마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깨면 수면이 방해되거든요. 자기 2시간 전까지는 물을 마시고 그 이후로는 입만 촉촉하게 적시는 정도만 하세요. 주의해야 할 점들.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잘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건강해지려면 운동해야지 하고 갑자기 산에 오르거나 헬스장에서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됩니다. 혈관이 이미 좁아진 상태에서 무리하면 오히려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어요. 운동은 가볍게, 천천히 시작하세요. 걷기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는 겁니다. 둘째, 약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증상이 나아졌으니 약을 끊어야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은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는 겁니다. 증상이 없어도 계속 먹어야 해요. 약을 끊으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다시 올라가고 혈관은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약을 바꾸거나 끊고 싶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셋째, 사우나나 찜질방은 조심하세요. 뜨거운 곳에 있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갑자기 나오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특히 혈관이 약한 상태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꼭 가야 한다면 온도가 낮은 곳에서 짧게 있다가 나오세요. 10분에서 15분 이내로요. 나올 때는 천천히 나오고
바로 찬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씻으세요. 넷째, 급격한 체중 감량은 피하세요. 살을 빼야지 하고 갑자기 굶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됩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영양이 부족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거든요. 살을 빼려면 한 달에 1-2kg씩 천천히 빼세요. 급하게 빼려고 하지 마세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관을 손상시키기도 해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도 스트레스죠. 대신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찾으세요. 산책하기, 음악 듣기, 친구와 수다 떨기, 손주들과 놀기. 뭐든 좋습니다.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세요. 심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나거나 긴장될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5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당뇨가 있으면 혈관이 더 빨리 손상됩니다.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혈당을 매일 체크하세요.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모두 확인하고요. 발 관리를 특히 신경 쓰세요. 당뇨가 있으면 발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가 나도 모를 수 있어요. 매일 발을 씻고 발가락 사이까지 잘 말리세요.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혈압약을 꼭 챙겨 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도 혈압을 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혈압이 140에 90 이상으로 계속 높거나 갑자기 많이 오르면 병원에 연락하세요. 소금 섭취를 특히 조심하세요. 하루 5g 이하로 먹는 게 좋습니다. 간장, 된장도 염분이 많으니 조절하세요.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무리한 활동은 피하세요.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면 쉬어야 합니다. 물 섭취량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정하세요. 심장이 약하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미 뇌경색을 겪으신 분들, 재발률이 높습니다. 한번 뇌경색을 겪으면 5년 내에 30%가 재발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약을 절대 빼먹지 마세요. 항열소판제나 항응고제는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세요.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세요. 다리 근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또 올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항상 가지세요. 80세 이상 고령이신 분들, 넘어지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면 뇌출혈이 올 수 있어요. 집 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기, 문턱 제거하기, 손잡이 설치하기, 밤에 불 켜두기. 이런 것들이요. 신발은 꼭 미끄럼 방지가 되는 것으로 신으세요. 슬리퍼는 가급적 피하고요. 혼자 있을 때 넘어지면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준비해 두세요. 핸드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응급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세요. 그럼 이제 김춘자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김춘자 씨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평생 관리하셔야 합니다. 재발하지 않으려면요. 김춘자 씨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발목 운동도 빠뜨리지 않아요. 약은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알람을 맞춰놓고 꼭 챙겨 먹어요. 식사도 바뀌었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고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고등어 구이를 자주 해 먹고 양파와 마늘도 매일 먹어요. 예전에 좋아하던 짜고 기름진 음식은 특별한 날에만 조금씩 먹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걷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요. 저녁에는 TV 보면서 발목 운동을 합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자동으로 하게 돼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춘자 씨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다리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어요. 계단 오를 때도 힘들지 않고 걸을 때 발이 잘 올라가요. 예전에 한쪽 다리가 무겁고 힘이 없던 느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밤에도 잘 자요.
다리가 저려서 깨는 일이 없어졌거든요.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또 쓰러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3개월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십니다.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김춘자 씨는 이제 손주들도 안심하고 봐줄 수 있습니다. 공원에도 함께 가고 손주들과 함께 걷기도 해요.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랬어. 다리가 이상한데 그냥 넘겼지. 그랬다가 큰일 날 뻔했어. 너희들도 조심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야 해. 김춘자 씨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쓰러지지 않았으면 계속 모르고 지냈을 거예요. 쓰러지고 나서야 제 몸을 돌보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더 큰 뇌경색이 오기 전에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는 매일이 감사해요.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손주들 볼 수 있고, 친구들 만날 수 있다는 게요. 김춘자 씨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여기에 몇 가지를 더 보완하면 더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잠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호르몬이 불안정해지고 혈압도 오르락내리락해요. 하루 7시간 정도 자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자도 너무 적게 자도 건강에 안 좋아요. 잠자리는 편안하게 만드세요.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꺾여서 뇌로 가는 혈관이 눌릴 수 있어요. 옆으로 누워 자는 것도 좋습니다. 등을 대고 자면 코골이가 심해지고 수면 무호흡이 생길 수 있거든요. 수면 무호흡은 뇌의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가벼운 취미 활동. 손을 쓰는 활동이 뇌에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뜨개질, 퍼즐 맞추기, 글씨 쓰기. 뭐든 좋아요. 손을 움직이면 뇌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뇌 혈류도 증가하고요.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적 교류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우울증을 예방해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벼운 활동을 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햇빛 쬐기. 날씨가 좋은 날은 밖에 나가세요.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줍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중요해요. 하루 2-30분 정도 얼굴과 팔에 햇빛을 쬐면 됩니다. 산책하면서 햇빛 쬐면 일석이조죠. 걷기 운동과 햇빛을 동시에 챙길 수 있으니까요. 단, 한여름 뜨거운 햇빛은 피하세요. 아침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나가는 게 좋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60세 이상이면 뇌 MRI도 한 번쯤 찍어보는 게 좋아요. 혈관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거든요. 검사 결과를 잘 보관하세요. 해마다 비교해보면 자신의 건강 상태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수치가 안 좋게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그걸 기회로 삼아서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가족과의 소통. 혼자 사시더라도 가족과 자주 연락하세요. 매일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오늘은 어땠어? 하고 안부를 나누는 거죠. 만약 증상이 나타나면 가족에게 바로 알리세요. 요즘 다리가 좀 이상해 하고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들이 알고 있으면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이라면 이웃이나 친구와 연락을 유지하세요. 매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응급 상황 대비. 집에 항상 비상 연락망을 붙여두세요. 119 가족 연락처, 단골 병원 전화번호. 큰 글씨로 써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으세요. 핸드폰에도 비상 연락처를 등록해두고 잠금 화면에서도 볼 수 있게 설정하세요. 만약 혼자 있을 때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119를 부르세요.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지 마세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병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70대에도, 80대에도, 90대에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면요.
뇌경색은 무서운 병이지만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작은 변화도 무시하지 않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다리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은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 당장 나를 돌봐줘. 그러면 나는 널 더 오래 지켜줄 수 있어.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진다면, 다리를 끌고 걷는다면, 갑자기 균형을 잃는다면, 한쪽 다리가 차갑고 저리다면, 다리 감각이 둔해진다면,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면, 증상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세요.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세요. 333 법칙 기억하시죠? 하루 3번 물 마시기, 하루 3번 발목 운동, 하루 3끼 혈관 청소 식사. 오늘 밤부터,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 한 컵 마시세요. 지금 발목 운동 10번 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때는 채소를 조금 더 드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한 번 잊어버렸으면 다음엔 기억하면 돼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 해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지켜주세요. 70대는 아직 젊습니다. 80대도 충분히 활동적일 수 있어요. 나이 탓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어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돌봐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여러분의 몸은 놀랍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활기차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튼튼하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